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의학 전문기자 김태열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국내 첫 시도하는 국내 명의가 뽑은 최고 명의 시리즈 10대 암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첫 회로 위암을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위암 국내 최고 명의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만약에 위암이 걸렸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내 의사 추천해달라.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5명을 무려 6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그분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오늘 어디 갔죠?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오늘 저기 60명 중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차지하신 네네. 김형호 교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열 기자님. 예. 직접 조사한 우리 김영호 교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형호 교수님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시고요. 현재 암센터장이십니다. 김형호 교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위암 복강경 수술의 개척자이자 네네.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하셨고요. 네네. 지금까지 연평균 한 330건 하셨으니까 거의 뭐 한 9,000건 정도는 2006년이 아니고 2006년이라 그러셨는데 1996년. 1996년부터 하셨으니까 벌써 네네. 시간이 엄청나죠. 시간 많이 걸렸네요. 특히 이제 국제 학회가 열릴 때는 네. 김 교수님의 수술법이 연수 강좌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네. 미국 등 선진국의 이제 연수생들이 이제 연수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김 교수님의 의료 술기에 아주 감탄에 맞지 않았던 후문이 많습니다. 예, 역시 명의들이 믿고 맡기는 명의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모셔놓고 계속 드디어 우리 얘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전 기자들이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신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아니, 국내 위암 대가 12분이 네네. 5명씩을 추천하셨는데 네네. 제일 많이 받아도 12표 아닙니까? 네네. 근데 7표를 넘게 받으셨다는 건 둘 네. 중에 한 명이 다 교수님을 추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비리가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 먼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게 네네. 뭐 사실 수술이라는 게 뭐 마라톤이나 뭐 운동 경기도 아니고 무슨 시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맞습니다. 걸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하신다는 거에 뭐 참 뿌듯하고 네네. 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은 1996년도에 위암 복강경 수술 바로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기술이 무척 빠르다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수술 시간이 대개 평균 어느 정도인데 교수님 수술 끝나면 한 어느 정도 걸린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네네. 이제 우리 기관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학문 후세대들을 위한 수술 교육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뭐 요이땅 해서 이렇게 재보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대개 뭐 그냥 제가 그러니까 뭐 피부 봉합부터 봉합까지 제가 만약 다 한다면은 뭐 한 90분 정도? 90분? 예, 90분.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좀 걸리니까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가 90분 정도면 네, 보통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전공의들이나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게 무슨 게임이 아니거든요. 뭐 네, 빨리 하면 1등이고 뭐 이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이거는 옛날에 마취제가 독약일 때 하던 말이고 지금은 네. 좋은 마취제로 좋은 환경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네네. 안전하게 하는 것이 넘버 원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알겠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동료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테 험한 말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네. 모르겠고 뭐 그냥 다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위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제일 가져보죠. 궁금해하는 예. 코너가 되겠죠. 네. 한국인들이 이제 위암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여러 암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이제 2020년대 넘어서 한국인들한테 위암 발생 추세는 좀 어떻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어떤 연령대라든가 어떤 직업군에서 환자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뭐 이런 추세 같은 게 있나요? 예, 추세는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암이 굉장히 고발하는 나라고요. 고발하는 나라인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좀 서구화된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암의 발병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여성분들. 근데 남성들은 여전히 그 발병률이 1위에 해당하는 그 다른 말로 하면 남성분들이 좀 더 험하게 산다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발병률은 그런 추세로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조기암이 굉장히 많죠. 정말 다행인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예. 그죠? 조기암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국민 암 검진 사업의 결실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위암의 발병률이 떨어지지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암 발생하는 환자의 80%는 위암으로 죽거든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굉장히 많이 고발하는 국가이지만 위암 사망률이 여러 뭐 진단의 조기 진단 또 그다음에 좋은 치료 이런 걸로 인해서 위암 사망률이 0.36이니까 위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한 36% 정도만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위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관리할 수 있는 암. 그러나 여전히 발병 숫자가 많아서 사망 숫자는 폐암, 간암, 그다음 위암입니다. 위암이고 네네. 그러나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당신 위암이에요 이러면 그건 이제 사망 선고거든요. 80%가 죽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당신 위암이에요 그러면 36%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치료 잘하면 완치할 수 있을 기회가 훨씬 많아요. 이런 암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기 발견도 있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의술이 그만큼 또 네, 맞습니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뭐 내시경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라서 여러분 내시경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 혹시 있습니까? 예, 연령대는 이제 위암 자체가 60대, 70대에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노화되면서 생기는 암이죠. 네. 그래서 60대, 70대가 가장 흔한 암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제 구미나 외국은 상부 위암이 많아요. 그 식도하고 위 경계부에 암이 생기는 게 거의 한 50%고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하부에 암이 많이 생기고 연령도 높지만 젊은 층에서 조금 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생기는 암들은 위식도 경계부에 생기는 암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좀 와서 좀 그런 추세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외국처럼 위식도 경계부에 암이 생기는 예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직업군은 특별한 건 없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소쇼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좀 낮은 그룹, 낮은 그룹. 그러니까 이제 블루 칼라 그룹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딱히 그런 정설은 없고 두루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 특징은 고령 위암. 옛날에는 이제 역 80이 지나셔서는 잘 수술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령의 위암도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자 교수님 그 인상 깊었던 환자라든지 저 주변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이제 되게 이제 우리나라 위암의 평균 수술 합병증률이 한 20%좀 돼요. 20%좀 되고 위험한 합병증은 한 5% 그리고 수술 사망률이 한 0.6%니까요. 상당히 이제 조금 고위험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수술의 결과가 뭐 의외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결과가 안 좋은 분들, 그런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위암으로 진단받고 14년 걸려서 이제 14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10몇 년을 그냥 위암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못 드시고
안 좋아서 수술을 결심하시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진행돼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보호자분이 네네. 이게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러는데, 보호자분이 10년을 견뎠는데 병원에서 일주일을 못 견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를 뭐 비난하는 뜻은 아니지만 참 그런 이제 암 환자의 비애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결과가 안 좋았던 분들이 네. 오히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로봇 수술이 이제 여러 암에서 많이 네. 대세인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복강경으로 네.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선호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 예. 로봇 수술이 제일 최고고 근데 이제 최신 치료제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로봇이 뭐 정밀하게 네. 이렇게 더 오류가 없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로봇 수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예. 로봇 수술은 이게 제가 사실 우리나라 외과 그 학회지에 로봇 관련된 논문을 제가 맨 먼저 실었습니다. 그렇죠? 2003년에 대한 외과 학회지에 그 당시에 이제 로봇이 미국에서 임상에 등록이 돼서 이제 네네. 임상에 쓰일 때, 우리나라에 로봇이 도입되기 전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동물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네. 대한외과 학회지에 제가 실었었습니다. 그거 저한테 줬었으면 단독 기사를 크게 보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일들을 처음에 좀 했었는데, 로봇은 아주 좋은 수술의 도구죠. 네. 그건 맞는 말인데,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로봇이라고 그러지만, 로봇은 사실은 지가 태스크를 주면 지가 이렇게 수술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의료용 로봇이라는 건 여전히 사람의 조종을 손에, 하는 거죠. 네. 슬레이브인 거죠. 네.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로봇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네네. 환자한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술이 없으면 로봇도 안 되는 거죠. 네, 복강경 로봇 수술은 결과는 비슷한. 임상에 로봇이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어떤 수술도 로봇 수술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보다 네. 우월하다는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암에 관련해서. 위암 아니요, 전체 전체. 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네. 이 부인과 암은 네. 열등한 결과를 삼상 시험에서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요새 핫 이슈는 미국에서도, 미국 그 의사 단체에서도, 이게 우리가 로봇을 임상에 도입했지만 첫 번째 에비던스 없다, 증거가 좋다는 증거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의료비를 올린다. 왜냐 의료비를 왜 올리느냐 하면, 물론 환자는 돈을 안 내죠. 보험회사가 돈을 내지만 네네. 실제로 이 보험회사는 땅 파서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병원 경영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잘 모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네. 로봇은 우리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페라리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페라리를 탈 이유는 없죠. 네. 없어서 알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페라리다. 네, 그 환자들이 그랜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로봇 수술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로봇보다 잘한다고. 정답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 위암 치료 관련해서 최신 트렌드 어떤 거 있습니까? 최신 트렌드는 이제 가능한 한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 그러니까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는 조기암에서는 표준 치료는 위를 70% 자르든지 다 자르든지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위를 많이 남기자 이거죠. 위를 많이 남겨서 위의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 네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조기암에서는 트렌드가 되겠고요. 적게 자르면 재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많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술법, 예를 들어 상부에 생긴 위암일 때 옛날에 위를 다 잘랐거든요. 네, 무조건 네, 다 다 잘랐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부 절제만 해서 위 하부를 남겨놓는 수술 와. 이런 것들. 네네. 그다음에 또 위에 중간에 생기면 중간을 잘라서 뭐 위와 위를 봉합하는 수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예, 맞춤 치료, 수술 맞춤 야, 치료죠. 위암도 그런 시대가 네, 됐군요. 예, 예, 여러분 예, 예. 무식하게 자르는 의사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은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제 개인적 관심 사기암 환자들, 사기암. 사기암은 사기암은 수술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수술을 못하고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네네. 항암제 치료도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항암제 치료는 이제 약 먹거나 주사 맞거나 하는 전신 항암요법인데 네네. 거기에 더하기 알파, 뭐 국소 치료들, 복강내 특히 위암은 복강내 전이가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네네. 복강내 재발이나 복강내 전이된 암들이 굉장히 많은 암이거든요. 이게 네. 위암은 그런 환자에서 복강내 항암 치료라든지 그다음 뭐 온열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환자의 그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야, 그런 사기 위암도 희망을 가지고 그 맞춤형 치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완치율보다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아이고, 대개 이제 사기암, 복강내 암은 생존이 한 1년 근처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게 좀 더 이제 네. 제 남아 있는 커리어 동안 좀 좋은 어떤 단서 이런 걸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 암센터장님이 좀 앞장서서 위암 관련해서 큰 고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휘철 기자님, 뭐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이렇게 암 수술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죠. 뭐 네. 음식이라든가 네네. 예방법이라든가. 아, 네네. 뭐 교수님 그 위암을 예방하거나 이겨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혹시 또 평상시에 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위암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거나 뭐 이런 팁을 좀 주시죠. 근데 첫 번째 진단은 증상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 분도 네. 낭떠러지까지 가신 분도 증상이 없는 분이 너무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아주 초기 환자분들도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증상을 가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시경 빠지지 말고 하시라는 거. 내시경. 어떻게 해요? 매일? 아니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권하죠. 몇 세부터 예. 해야 됩니까? 40세 이후. 40세. 예, 2년에 한 번인데 뭐 네네. 여력이 되시면 1년이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또 좀 주의를 봐야 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2년에 증상이 없더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만큼 좋은 확실하고.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음식, 어떤 약도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한 항암제도 그 암에 들을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10% 근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무슨 버섯을 먹고 어떻게 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과학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활습관. 금연. 금연. 반드시 금연. 그 다음에 금주는 불가능한 사실 사람. 참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암의 발병의 과학적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염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 네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담배술입니다. 네, 담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저희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술 담배를 먹는 거지. 교수님도 지금 금주 금연하고 계신 거죠? 금년은 뭐 상당히 오래됐고
술은 좀 마신다는 얘기를 술은 네.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주 정도 드시겠죠? 조금 네, 약주는.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 교수님, 먹어봤자. 이 시간 이후로 금주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선한 야채, 예, 야채 많은, 그럼 대장암 예방이 좋은 예, 건데. 신선한 야채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아, 뭐 건강한 생활 습관. 네. 짜지 않게 먹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짜지 않은 음식. 네. 그다음에 야식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건 별로 안 좋죠. 아침을 꼭꼭 챙겨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아침은 네, 사실은 뭐 건강한 습관에 들어가는 거죠. 아침 드시고 뭐 네. 소식하시고 짜지 않게 드시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소소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그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뭐 이거 한 세 가지라든지 아니면 홀수로 시향이 좋으니까 사소한 다섯 증상. 가지라든지 그런 거 없을까요? 증상? 네, 위암의 조기. 뭐 이런 증상. 증상이 이런 있다면은 증상이 반드시 있다. 한번 아니, 증상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암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너무 위암에. 많기, 그렇죠. 너무 아. 많기 때문에 위암도 간암처럼 네. 너무 많기 증상이- 때문에 이게 내시경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40대 이후로 네. 내시경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40대 이전에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네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소화성 장애, 그다음에 네네. 뭐 속이 쓰리다든지 소화성 장애의 증상이 있다든지 하면 내시경 할 걸 권해드립니다.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사실은 제일 궁금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모든 암에 공통 되게 비슷한데 신선한 야채, 비타민이 풍부한 것, 네네.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이런 거 좀 줄이시고.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역설적으로 과격한 운동은 암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 이게 이 가벼운 운동, 가벼운 산책, 운동. 예, 그런 거는 암에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돼 있고요. 수영 같은 그런 것도 좀 네, 고약한가요? 뭐 괜찮아요. 뭐 이제 과격한 운동은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주 막 네네. 고강도의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암의 측면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운동법은 팔씨름 아닙니다. 하면 안 되겠네요. 피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 네. 그다음에 음식은 뭐 그다음 짠 음식, 네. 탄 음식, 네. 그다음에 가공육 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의 발생을 좀 높이는 음식으로 돼 있죠. 그 매운 음식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매운 음식은 상관없는 걸로 돼 있어요. 떡볶이 이런 거 괜찮습니까? 괜찮은데 네. 매운 음식은 사실은 발암 과정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매운 음식이 대부분 다 짭니다. 아. 그래서 매운 음식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짜지 거예요. 않고 매운 거는 그쵸, 괜찮습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짜지 않고 그 매운 교수님이 거 아까- 개발해 보시죠. 네, 말씀 중에 아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지 말라. 이게 결국 서양식으로 먹으라 이런 말씀이니까 서양인들이 위암에 안 걸린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과도 관련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 탄수화물은 이제 지방 축적을 많이 하거든요.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이제 네네. 금방 당화되니까 네네. 당으로 바로 바뀌는 거고 이 쓴 당 외에 몸에 축적할 수 있는 당은 100g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지방으로 다 몸에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뿐만 아니라 네네. 이 비만과 관련된 다른 여러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뭐 저기 밥을 먹을 때 현미밥같이 이렇게 이런 걸 잡곡을 섞어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해준 사람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부럽습니다. 현미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또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계획은 아까 뭐 미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그간 제가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을 도입을 하고 이 표준화시키고 네.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과거에는 이게 좋은 수술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사기암의 어떤 단서를 만드는 것이 제 이제 그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임무다. 네네. 마지막 숙제다. 저한테 떨어진 마지막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 팀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암 환자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해결 가능한 암입니다. 해결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이 만약 위암에 걸리신다면 주위의 전문가 분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 말고도 너무나 좋은 위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후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양성을 많이 예,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뭐 위암은 이미 이제 그 뭐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위암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 그 박사후 연수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아, 예, 대단하군요. 많이 하고, 야, 예. 최고입니다. 그리고 안 온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분들이 또 우리하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옛날에는 일본이 독보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주위에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분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분야에서 제일 많이 개척을 좀 꼭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 기자님, 예. 우리 다음에 또 할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위암을 했는데요. 네, 마무리했죠. 다음번에는 폐암. 아, 폐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또 일위. 사망한다는 네네. 사망 폐암에 일위. 대해서. 네. 폐암에 대해서 한번 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국내 최고 위암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 꼭 눌러주십시오. 네, 꼭 눌러주십시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